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들은 하늘이 늘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고 믿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참된 마음을 보는 존재가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여겼지요. 그 믿음이 허황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어버린 진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과 산이 겹겹이 둘러싸인 그 마을은 하루에 해가 뜨는 시간도 짧았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만큼 척박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넉넉하지 않았고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각자 살 길을 찾느라 바빴고 남을 돌아볼 여유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 마을 어귀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이상한 사내가 나타난 것은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논으로 나가는 길목에 그 사내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더기 장삼을 걸친 채 머리는 헝클어졌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사람들도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무엇을 찾는지, 배는 고프지 않은지. 하지만 사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호기심은 의심으로, 의심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결국 혐오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 사내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거린인지 미친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귀신 같은 존재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러고만 있다니 분명 좋지 않은 징조라고들 속삭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멀리서 돌멩이를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어른들도 산의 옆을 지날 때면 괜히 기침을 하며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못한 무언가처럼 대했습니다. 그렇게 사내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짐승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개들이 그의 발치에 와서 꼬리를 흔들었고 산새들은 소나무 가지 위에서 지저귀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내려온 노루가 그의 곁을 지나갔고 여우도 겁내지 않고 그의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사람만이 그의 뜻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만이 그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려는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목동 하나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이었습니다. 석이는 15살 때 부모를 여의고 홀로 소 몇 마리를 돌보며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외로움을 알았고 조금 더 타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석이는 따끈한 보리죽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서 사내에게 가져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사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죽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거라도 좀 드시지요. 헌데 왜 종일 땅만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서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기가 그만 돌아서려는 순간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느다랗고 멀었지만 묘하게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있소. 사내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은 채였습니다. 서기는 어처구니 없어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을 본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오? 라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의 말에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거짓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가난하다, 더럽다 하고 피하지만 정작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는 보지 못하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누구보다 가난한 것이지요. 서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 말은 나무 막대를 툭 부러뜨리는 듯 단단했고 듣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기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내를 피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늘 죽을 가져온 것도 어쩌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서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리는 대체 누구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내는 조용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요. 무릇 마음이 열려야 눈이 보이는 법이지요. 그리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기는 더 묻지 못하고 죽구름만 내려놓은 채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사내는 여전히 죽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가 자신의 마음을, 그 작은 선의를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기는 사내의 말을 떠올리며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과연 마음이 부자인가? 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밤새도록 서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 사내가 사라졌다. 밤새 어디로 간 게야?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그가 깔고 앉던 헌 돗자리도, 그의 그림자도, 그의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희한하게도 은은한 향내가 풍겼습니다. 마치 절에서 피우는 향처럼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향이었습니다.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떠돌이 미친 사람이 그냥 어디론가 간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건 아닐까? 저 사내를 함부로 대한 것이 잘못은 아니었을까? 며칠 뒤 마을의 늙은 선비 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았습니다. 그 산에 나는 오래전부터 수상히 여겼소. 내 눈에는 평범한 거린이 아니었소.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선비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옛 서책에 보면 하늘에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러 내려오는 심관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하였소. 마음을 관찰하는 신령이라는 뜻이지요. 못된 마을에는 화를 내리고 마음이 바른 마을에는 복을 내린다는. 나는 그 사내가 바로 그 존재였다고 생각하오. 선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 귀한 분을 업신여긴 건가? 나도 모르게 피하기만 했지. 돌을 던진 아이도 있었는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끄러움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찝찝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소나무 아래로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았습니다. 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소나무 아래에는 은은한 향내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을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빈민이나 나그네가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경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요긴한 일은 없으신지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진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동정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누더기를 걸쳤어도 맨발로 걸어도 그 안에는 나와 똑같은 마음이 있고 똑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어떤 이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쌀 한 대박을 전했고 어떤 이는 지나가던 행객에게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건네었습니다. 서기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빈방 하나를 늘 비워두고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가 오면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마을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신기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고 이듬해 봄에는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심관지신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우리의 변화를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 게 아닐까? 하지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은총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소? 서기는 종종 소나무 아래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산에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각박했는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보여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람이 없는 날에도 소나무 잎이 살짝 흔들리며 향기가 배어나오곤 했습니다. 서기는 그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 그 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장가를 들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라 말을 배우게 되자 서기는 소나무 아래로 데려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곳에 한 분이 계셨단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러 오신 분이셨지. 아버지는 그분께 죽 한 그릇을 드렸는데 그분은 받지 않으셨어.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보셨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서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여기 이 향기 속에, 이 소나무 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단다. 마을에는 하나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그 사내가 사라진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소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진심으로 타인을 대했는가? 내 마음은 메마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반성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을 살아갔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옷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우리도 일상 속에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옷차림이, 말투가, 직업이, 나이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노숙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무의식 중에 경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인생을 보려 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 산골 마을의 사내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에,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었기에 그분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내가, 아니, 하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 집 밖으로 나섰을 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마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라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진심 어린 미소 하나일 수도 있고, 잠깐의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모이고 모여 이 각박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나무 아래의 향기는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저는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의 속에 그 향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